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기현은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이재명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얘기했지요.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옆자리에 앉아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 그랬더니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 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것이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답이 없다. 날 만나는 게 불편한 모양이다. 자, 그야말로 현재 대한민국 여당 대표의 위치를 보여주는 자폭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그저께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기고 외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뭘 하는 척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안 드렸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건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정책 대화,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사양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정부 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 야당 대표의 클래스다 이겁니다. 지금 밥과 술이 목으로 넘어가냐는 일갈이 아니겠습니까? 이후 강선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우리의 정책대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당 대표의 정책대화 협의를 위해 정책위 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자고 한다. 실무단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한다. 이 대표는 정책대화가 된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밝혔지요. 자, 이제 김기현의 두 번째 자폭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찌 이재명 대표와의 정책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줄곧 교이 꽂은 바지 당대표라는 별칭에 맞게 이번 만남에 교이 있는 건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겠지요. 또한 국힘당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당대표 존재감인 제로인 자신도 어떻게든 생존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영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때가 왔다. 사이다 이재명의 컴백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 맹물 등으로 비꼬는 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고진감래, 이제 달콤한 개혁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변합니다. 이 대표는 혁신의 때에 이르렀다. 단언합니다.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강한 위기의식입니다. 민주당의 체질까지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준비합니다. 냉철한 진단입니다. 당원존의 짧은 대화에서만도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총선 승리가 가장 큰 개혁이라는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역주행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고작 1년 만에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외교 참사를 야기한 윤석열 검사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와 호남이 바라는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나누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툭하면 당대표 내려오라는 이들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다고 안 내려가니 걱정 마시랍니다. 당연히 그러리라 믿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재명이니까요. 이 대표와의 민선 5, 6기 동안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며 연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성남시장 시절 모습이 또렷한데요. 전투력 충만한 그때의 눈빛을 오늘 보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이재명 대표가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 이후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게로 몰려오는 느낌이지요. 당내에서도 서론이 민주당 동봉투 의혹에 연루되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쏘아올린 부메랑들이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가고 있고, 이재명은 홀로 싸우라더니 본인은 당이 나서야 한다고 하고, 서른에 이어 이원욱도 이정근 노트에 거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이들 역시 출당하고서 증명한 후 다시 복당해야겠지요. 복당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사건, 이정근 노트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는 가능성과 설훈과 이원욱 등의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완벽히 갖게 되는 거지요. 즉, 더 큰 정치인이 되게 한 이재명의 인고의 시간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전사로 돌아온 이재명의 첫 번째 외부의 상대가 김기현이 되었습니다. 김기현의 건투를 빕니다. 자, 김기현이 이재명을 만나려고 하는 건 결국 경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만큼 경정권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중 현재 가장 큰 위기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겠습니까?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예상대로, 예정된 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합니다. 시찰단이 일본에서 한 일이라고는 언론의 눈을 피해서 숨바꼭질하고 도망다닌 것 뿐입니다. 이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검증 의지는 없었고 오로지 들러리 서 주겠다는 그런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일본만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면죄부 시찰단 파견으로 이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혹을 달게 됐습니다. 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국민에게는 화이지만 정부에게는 화가 아닐지도 혹시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엄명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의 해양 무단 투기 반드시 막고 또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우리의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국민들의 식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의 해양 투기, 그리고 정부의 일본 동조를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또한 느낌적, 심리적이지요? 김종대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검증 독점은 사이비 과학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다시 과학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사이비 과학인가? 이 경계선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 바로 재현성이라는 개념이다. 만일 어떤 연구자가 물이 끓는 임계치는 100도씨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고 치자,
이게 과학적 발견이 되려면 자신의 실험 방법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도 같은 실험으로 물이 100도에 끓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현성이다. 2016년 과학저널 네이처는 논문을 수록한 1,500명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논문의 70%가 다른 과학자에 의해 재현될 수 없는 실험을 게재한 논문이었다. 실험에 투입한 장비와 계측 조건이 자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논문을 수록한 저자의 50%는 자신의 실험도 재현하지 못했다. 현대과학은 재현성의 위기에 처했으며 과학의 정신은 크게 오염되었다는 경고였다. 과학자들이 과학의 정신을 배반하고 인기 있는 연구, 돈이 되는 연구에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다. 네이처는 과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기업과 영혼을 판 연구자의 놀이터였다. 지금 일본의 오염 처리수에 대한 논란에서 국내 언론은 일본의 IAEA라는 과학적 권위를 바탕으로 오염수의 정화 처리를 검증하고 있다며 선동이 아닌 과학으로 말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바로 이 주장이 사이비 과학이다. 오염수 정화가 과학적이라면 첫째, 정화 처리의 정확한 기준과 장비의 성능, 검증 실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이 검증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검증할 수 있도록 시료의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 셋째, 다른 사람의 검증 결과가 일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현 가능성이다. 일본은 한국은 물론 대만의 시찰단에게도 시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였다. 검증에 관한 오직 일본 정부만 독점하겠다는 사이비 과학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진애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여론조사. 국민 85% 반대,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 65%, 일본 정부 발표 못 믿겠다 79%, 장기 처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78%, 수산물 소비 줄어들 것이다 72%. 대체 윤석열 정권은 왜 무책임한 일본 정부에 선제 동조하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 뜻이 이러한데 국힘은 영국 명예교수 한 명 불러와 오염수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고 홍보를 하더니 정작 원자력 연구원장은 마셔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지금 이것이 경정권 국힘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는 순간 촛불은 타오를 것이고 경정권도 촛불 시민에 의해 방출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